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왕이 될 수 있을까? 1455년 어느 날 밤, 경복궁 깊은 곳에서 한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옷, 떨리는 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자신을 바라보며 묻는 꿈이었습니다. 숙부님,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 남자는 이미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7대 임금 세조.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칼을 들었던 남자. 왕좌를 차지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남자. 오늘 우리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세조, 본명 이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던 왕자. 형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충성스러운 동생으로 나라를 보필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겨우 12살. 전하, 이 어린 나이에 어찌 나랏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은 수군거렸고 외척들은 권력을 노렸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렇게 시작된 선택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의 저주로 따라다녔습니다.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역사는 말합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다고. 법전을 정비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그러나 역사는 또한 기록합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인 왕이었다고. 피부병에 시달리며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성공과 죄책감, 권력과 외로움, 업적과 저주.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조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왕이 된 후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공은 무엇이고 그 대가는 얼마나 큰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450년 경복궁.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장남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늘 든든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이유였습니다. 형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편히 국사에만 전념하십시오. 수양대군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무예에 능했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동생을 믿었습니다. 내가 있어 든든하구나. 형제는 함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 문제를 맡았고 왕을 보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문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야,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단종이다. 문종의 아들 단종은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단종은 너무 어리다. 저 아이가 이 무거운 왕관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조카를 잘 보필하겠습니다. 문종이 수양대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한다, 유야. 단종을 부탁한다. 그해 5월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어린 왕의 즉위, 흔들리는 조정. 1452년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누군가 섭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소? 황보인 대감이나 김종서 대감께서. 외척과 대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어린 왕 주변으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측근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한명회, 자네 눈에는 지금 조정이 어떻게 보이는가? 대군마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형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마마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정말 위험합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갈등의 시작 명분과 야심 사이. 그러나 수양대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의 아내 정희왕후가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시니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십니까? 나라가 걱정이요. 나라가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대군마마 자신이 걱정이십니까? 정희왕후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소. 형님보다도 뛰어난 능력이. 그런데 왜 조카 뒤에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신하의 도리요. 도리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심의 순간. 1453년 어느 날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는 한명회, 골람 등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다. 측근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정말이십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권력을 독점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종 전하는? 수양대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하는 안전하게 보호한다. 다만 내가 섭정을 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미 칼은 뽑혀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역사는 이날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날.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는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9일 거사전야.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에 측근들이 모였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양정. 모두 목숨을 걸고 수양대군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한명회가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미 늦었네. 김종서는 우리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권람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서가 궁궐 숙직을 자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를 견제하려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한다. 수양대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양 도성이 그려진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집, 황보인의 집, 이양의 집. 모두 동시에 쳐야 한다. 한 곳이라도 늦으면 소식이 퍼진다. 대군마마. 홍윤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찌 됩니까?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죽는다. 성공하면 나라를 구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각자 맡은 바를 확인하라. 내일 새벽 우리는 조선의 운명을 바꾼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김종서의 집.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수양대군이 직접 무장병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마라. 병사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 김종서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종서가 나오다가 수양대군과 마주쳤습니다. 누구냐? 김종서가 소리쳤습니다.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대감, 오래간만이요. 수양대군, 이게 무슨 짓이오? 김종서는 무신 출신답게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영모로구나. 내가 감히. 그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무기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외쳤습니다. 막아라. 처절한 최후. 김종서는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평생 전장을 누빈 장수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병사 2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놈들, 내 놈들이 감히 조정 대신을 해하려 하느냐? 골람이 뒤에서 김종서를 쳤습니다. 컥! 김종서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다가갔습니다.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수양대군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양, 내 놈, 이렇게 하고도 왕이 되려 하느냐? 김대감, 대감이 권력을 독점하여 어린 전하를 위태롭게 했소?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오. 거짓말, 내 놈의 야욕일 뿐이다. 김종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단종 전하, 이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전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골람의 칼이 김종서의 목을 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김종서.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시작했다. 동시다발 습격. 같은 시각 한양 곳곳에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한 명에는 황보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황보인, 나와라. 잠에서 깬 황보인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황보대감 영모의 죄로 체포한다. 영모? 내가 무슨 영모를? 황보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병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한명회, 내 놈이 감히. 역사가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기록은 승자가 쓰는 법이요. 황보대감. 한명회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황보인도 쓰러졌습니다. 이양, 조국관, 민신, 수양대군에게 방해가 될 만한 대신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조정의 핵심 대신 10명이 사라졌습니다. 피로 물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병사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수양대군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단종이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수양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영모를 소탕했습니다. 영모? 무슨 영모 말이냐? 김종서, 황보인 등이 전하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단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김대감이 왜? 신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전하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단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은 어디 있느냐? 영모인을 처단했습니다. 죽였단 말이냐? 증거도 없이.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하, 영모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영모 진압이 아니라 쿠데타였다는 것을. 조정장악. 오후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모두 수양대군 편이거나 겁에 질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간신배들의 영모를 분쇄했소. 이제 조정은 바로 설 것이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서의 목이 성문에 걸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이 역적이라니. 세상에 어찌 된 게냐. 옆에 사람이 급히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죽고 싶소? 수양대군의 사저. 한명회가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성공하셨습니다. 수양대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나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 그날 밤부터 수양대군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그를 노려보는 꿈. 그 꿈은 그가 세조가 된 후에도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김종서, 황보인 등 핵심 대신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날 아침 어린 단종은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내관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종서 대감과 황보인 대감이 영모를 꾀하다 추살되었습니다. 13살 단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김 대감이 영모를? 수양대군 마마께서 영모를 사전에 막으셨다 하옵니다. 단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부님을 부르거라. 숙부와 조카의 첫 대면. 곧 수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숙부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대감은 과인을 보필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를 지키기 위해 한 일입니다. 과인을 지킨다고? 과인의 신하들을 죽이는 것이 과인을 지키는 일입니까? 단종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들은 전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선왕문종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일이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전하, 이제부터 신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보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권력 박탈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그날 이후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사는 수양대군이 결정했습니다. 대신들은 단종이 아니라 수양대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과인의 명을 따르는가 아니면 숙부의 명을 따르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과인은 이미 왕이 아니구나. 궁궐 안에서 단종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밤이면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너무 어립니다.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1455년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이제 결단을 내리실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전하를 폐위시키고 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조정은 이미 마마의 것입니다. 다만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단종은 내 조카다. 형님께서 목숨처럼 아끼던 아들이다. 골람이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물러서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수양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그러나 정희왕후의 설득. 그날 밤 정희왕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단종은 내 조카요. 형님의 아들이요. 그 아이를 왕좌에 앉혀두면 언젠가 반드시 복수의 칼날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희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순간 돌아갈 길은 없어졌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한 일이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중도에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1455년 유니월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나이가 어리시어 국사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니 수양대군 마마께 선의하심이 마땅하옵니다. 단종은 그 상소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수양대군을 불렀습니다. 둘만 남은 방에서
단종이 물었습니다. 숙부님,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토록 숙부님을 믿으셨는데, 저를 부탁하셨는데,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양대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하, 아니, 단종. 나는 이제 전하도 아니군요. 단종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부님. 숙부님께 양해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하거라. 제발,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키마.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위 찬탈의 완성. 1455년 유니월 11일.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7대 왕 세조. 단종은 상왕이 되어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날 세조는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상 천세, 천천세. 세조는 그 함성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왕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 조카의 눈물. 그 눈물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1456년 상왕이 된 단종.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창덕궁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15살.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그는 좁은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종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깥은 어떤 세상일까? 곁에 있던 늙은 내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감마마, 괜찮다. 나는 이제 상감이 아니지 않느냐? 단종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신들의 모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들은 세조의 정난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삼문의 집.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박팽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왕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부당하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성삼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위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다시 모셔야 합니다. 하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삼문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세조가 창덕궁에 행차하는 날 우리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세조를 직접?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성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성삼문이 웃었습니다. 신하된 도리를 지키다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1456년 6월 거사 당일 세조가 창덕궁에 행차했습니다. 명목은 상왕 단종을 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삼문 일행은 칼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박팽년이 속삭였습니다. 예. 세조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였습니다. 김질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획이 누설되었습니다. 뭐라고? 성삼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창손이 배신했습니다.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순간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영모인들을 잡아라. 국문장의 비급.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사육신이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에 참여했습니다. 성삼문,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성삼문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히 내가 너희들을 믿고 중용했거늘 중용이라 하셨습니까? 성삼문이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단종 전하의 신하입니다. 결코 역적의 신하가 아닙니다.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적이라니, 나는 나라를 위해. 거짓말 마십시오. 박팽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역적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세조가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저놈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라. 배후를 캐내라. 고문과 죽음. 사육신은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단종이 사주했느냐? 말하라. 단종 전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거짓말. 내 놈들이 혼자 이런 일을 꾸몄을 리 없다. 성산문의 살이 찢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단종을 지켰습니다. 전하는 결백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뿐 박팽년도 똑같이 버텼습니다. 우리는 신하의 도리를 지켰을 뿐이다. 세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은 진짜 충신이구나.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역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의 운명. 사육신이 처형된 후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희왕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오? 오늘 성산문이 있었다면 내일은 또 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상황이 살아있는 한 영모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단종은 내 조카다. 형님의 아들이다. 당신의 목숨과 나라의 안정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강등하여 노산군으로 삼고 영월로 유배 보내심이 마땅하옵니다. 세조는 그 상소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단종아, 용서해다오. 1457년 영월로 가는 길.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한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호송하는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노산군, 서두르십시오. 노산군, 더 이상 왕도 상왕도 아닌 평민의 이름. 단종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조의 밤. 그날 밤 세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종을 영월로 보냈습니다. 정희왕후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놓는다고?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종아, 내가 영월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제발.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운명은 더 잔인했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 또 다른 복위 음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또 영모가 있었습니다. 노산군을 복위시키려는.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종이 관여했는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으나 영모인들이 노산군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한 명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단? 노산군이 살아있는 한 영모는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사약을 내리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의 순간, 세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결정했습니다. 사약을 준비하라.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세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 명령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세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1457년 10월 24일 영월. 사약이 단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7살 단종은 사약을 받아들고 쓸쓸히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노산군, 사약을 드십시오. 단종이 사약잔을 들었습니다. 숙부님, 아니 세조께서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알았을까? 그날 밤 세조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노산군이 승하하셨습니다.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는가? 빨리 돌아가셨다 합니다. 세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물러가라. 혼자 있고 싶다. 혼자 남은 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종아, 형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살려두면 역모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1457년 11월 단종 사오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던데. 쉿, 조용히 하시오. 죽고 싶소? 한양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피로 왕관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왕관의 무게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강한 왕이 되겠다. 세조가 대신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조선을 다시 세우겠다. 법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력한 개혁의 시작. 세조는 이를 시작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라. 조선의 법전을 체계화하는 대사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법이 서야 나라가 선다. 세조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정희왕 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을 생각하셔야. 괜찮소? 나는 쉴 수가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소. 정희왕 후는 남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군사력 강화. 세조는 국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북방 야인들의 침입이 잦다. 육진을 더욱 강화하라. 그는 직접 군사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칼은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다. 50을 넘긴 나이에도 세조는 직접 무예를 시범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왕이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왕이냐? 세조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국방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야인들의 침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업적 뒤에 그림자. 1460년 조정회의. 신하들이 보고했습니다. 전하, 경국대전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국경이 안정되었습니다. 민생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세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조선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세조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숙부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단종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최선에 제 목숨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세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 정희왕 후가 깨어났습니다. 또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소.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시작. 업적을 쌓을수록 세조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노산군의 무덤을 봉분으로 만들어 주심이. 세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노산군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신하들이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 남은 세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자꾸 단종 생각이 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한 일인데. 신하들과의 갈등. 세조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정책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제고, 내 결정을 의심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감히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내 놈들은 무엇을 했느냐? 대신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회의가 끝난 후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의 성정이 예전과 다르시다. 조심하게. 지금 전하께 거슬리면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정희왕후의 경고. 그날 밤 정희왕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왜? 전하께서 요즘 너무 예민하십니다. 세조가 화를 냈습니다. 예민하다고?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소.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정희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왕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행복하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왕의 모습입니까? 세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모르오. 무엇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왕관의 무게를, 이 저주의 무게를. 업적과 불안의 공존 1461년 신하들이 모여 평가했습니다. 세조 전하 즉위 6년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법전이 정비되고 국방이 강화되고 민생이 안정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왕도 이만한 업적을 단기간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조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편한 날이 없다. 업적을 쌓을수록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강해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시작된 증상 그 무렵부터 세조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피부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종기? 치료하면 되지 않겠소? 그것이 잘 낫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죄가 몸으로 나타나는구나. 밤에 고백어느 날 밤, 세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다. 나라를 안정시켰다. 법을 세우고 백성을 지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조는 그 소리가 단종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단종아, 형님,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이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어둠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세조는 왕이 되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업적이 쌓일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강해질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성공할수록 죄책감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관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462년 악화되는 병. 세조의 피부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팔에만 있던 붉은 반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가려움과 통증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전하, 오늘은 좀 어떠하십니까? 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조가 긁어해진 피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소? 더 심해졌소. 약을 바꿔보겠습니다. 약? 무슨 약을 써도 소용없소? 세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그렇겠지. 이것은 벌이오. 내가 받는 벌. 밤의 고통.
밤이 되면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 세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부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정희왕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소. 세조의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이를 불러오너라. 이미 불렀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정희왕후가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전하, 조금만 참으십시오. 참을 수가 없소. 이 고통은 끝이 없소. 세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눈앞에 단종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단종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사약을 마실 때 온천을 찾아서 1463년 신하들이 건의했습니다. 전하, 온천이 피부병에 좋다고 합니다. 온천? 예, 이천에 좋은 온천이 있다 하니 행차하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지. 온천에 도착한 세조는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아픈 피부를 감쌌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전하? 조금 나은 것 같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온천에서 나오면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여러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천, 온양, 백암. 하지만 어디를 가도 근본적인 치유는 없었습니다. 전하, 무리하지 마십시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무리? 이 고통보다 더한 무리가 어디 있겠소? 불교에 매달리다. 세조는 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소? 그는 절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을 그리 간절히 비시옵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소. 죄라 하셨습니까? 세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조카를 죽였소. 왕위를 위해 어린 조카를. 스님이 침묵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겠소? 이 죄를? 전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나는 참회하고 있소?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용서를 구하실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으십니다. 세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경을 베껴 쓰는 왕. 세조는 불경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손이 떨리시지 않습니까? 괜찮소? 이것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요. 정희왕후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속죄하는 것이요. 단종을 위해서입니까? 세조가 붓을 멈췄습니다. 단종뿐이 아니요. 김종서, 황보인, 사육신.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시주와 사찰 건립. 세조는 막대한 재산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전하, 국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소. 더 보내라. 하오나 전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소?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하오.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그는 여러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석가탑을 복원하고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단종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숙부님, 저를 짓는다고 제가 살아 돌아옵니까? 잠 못 이루는 밤들. 불면증도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소? 눈을 감으면 그들이 보이요. 누가 보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죽은 자들이요. 내가 죽인 자들이. 정희왕후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 한 일입니다. 그것이 위안이 되오.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이오.
세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왕이요. 백성을 지켜야 하는 왕이요. 그런데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지 못했소. 노쇠해지는 몸. 1464년 세조는 55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70 노인처럼 쇠약했습니다. 전하, 조회에 나가셔야 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소. 온몸이 아프오. 피부병, 통증, 불면. 모든 것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치란 말이오? 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마음을 어찌 치유하오?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거울 속의 자신. 어느 날 세조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병든 노인이 있었습니다. 피부는 헐었고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그는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강한 왕이 되려 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인가? 그때 거울 너머로 단종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린 조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아. 세조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자신의 병든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정희왕후가 물었습니다. 전하, 후회하십니까? 무엇을? 왕이 된 것을. 그 선택을. 세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소?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세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오. 매일 밤 후회하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소? 전하, 이 병은 벌이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음의 짐이 몸의 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는 날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챕터 6. 가족도 신하도 믿지 못한 말년. 1465년 의심의 시작. 병이 깊어질수록 세조의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조회에서 한 신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세금이 과하다 하옵니다. 세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금이 과하다고? 경이 누구 편이요? 백성 편이요? 왕 편이요? 전하,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라. 당장 물러가라. 신하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 신하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충성? 한명회, 자네도 나를 속이려는 것 아니오? 한명회가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은 목숨 걸고 전하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지. 세조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신하들의 숙청. 세조는 조그마한 일에도 의심했습니다. 저 신하는 조회에 늦게 왔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오? 전하, 그는 어머니 병환으로. 거짓말일 것이오. 조사하라. 실제로 아무 문제도 없는 신하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왕후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모두 떠날 것입니다. 떠나면 떠나는 대로요.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소. 심지어 저도 믿지 못하십니까? 세조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다르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은 지금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회조차 의심하다. 한명회는 세조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계유정난을 함께 일으킨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명회, 자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한명회가 의아해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말하시오. 나를 배신할 생각 없소? 한명회가 깜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은 결코 모두 그렇게 말하지. 충성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 알겠소? 전하,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세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가 감히. 한명회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하옵니다. 하오나 전하, 신은 평생 전하만을 섬겼습니다. 어찌 배신을 하겠습니까? 세조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하오, 한명회. 내가 너무 예민했소? 한명회가 물러간 후 세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명회조차 의심하다니. 나는 정말 미쳐가는구나. 아들마저 믿지 못하다. 세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훗날의 예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세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게냐?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 놈도 왕위를 탐내지 않겠느냐? 빨리 내가 죽기를 바라겠지. 왕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십니까? 그 말에 세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외롭다고? 나는 왕이다. 외로울 리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왕 후와의 거리. 정희왕 후는 세조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도록 부추긴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점점 아내조차 멀리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정희왕 후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 그 약에 무엇이 들었소? 전하, 무슨 말씀을? 혹시 당신도 나를 제거하려는 것 아니오? 정희왕 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의심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누굴 믿겠소? 당신이라고 다르겠소? 정희왕 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오. 세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소. 정희왕 후가 약을 놓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왕. 조정회의.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 이 정책은 됐소. 나 혼자 결정하겠소. 하오나 전하, 물러가시오. 경들의 의견은 필요 없소. 신하들이 침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점점 이상해지신다. 누구도 믿지 않으신다. 심지어 한 명의 대감조차. 조심하게. 우리도 언제 의심받을지 모르네. 모두가 세조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밤의 독백. 밤이 되면 세조는 혼자 궁궐을 걸었습니다. 경호 무사들조차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혼자 있고 싶다. 가까이 오지 마라. 세조는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왕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조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 문종과 함께 놀던 시절, 조카 단종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때는 행복했는데 권력의 정점에서 1467년 세조는 조선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신하들이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왕 후가 물었습니다. 전하, 행복하십니까?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행복? 그게 무엇이오?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된 후로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소. 정희왕 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세조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당신만은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신하들의 평가. 세조가 자리를 비운 조정. 신하들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강한 왕이시지만
외로운 왕이시다. 누구도 믿지 못하시니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다. 한명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높은 곳에 오르셨다. 그 높은 곳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권력의 대가인가? 그렇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으셨다. 고독의 절정. 세조는 옥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궁궐, 수많은 신하, 백성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왕관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구나. 창밖으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세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위로 갈수록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소? 권력의 정점은 고독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죽음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1468년 죽음을 앞두고 세조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59의 나이, 그러나 몸은 이미 노쇠했습니다. 어느 날 사관이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치세를 기록해야 합니다.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기록?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전하께서 이루신 업적을 중심으로. 업적? 세조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 쓰면 되겠는가? 내가 저지른 일들은? 사관이 침묵했습니다. 사관이여, 솔직히 말하시오. 나는 나쁜 왕이었소? 전하, 괜찮소? 솔직히 말하시오. 사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세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라. 승자가 쓰는 것이 역사 아니던가. 업적을 돌아보다. 정희왕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뤘다는 것이요? 경국대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조선의 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오. 육진을 개척하여 국토를 넓히셨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해졌습니다. 직전제를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정희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는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그런가요? 세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피로 시작했소. 신하들의 논쟁. 세조가 잠든 사이 신하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강력한 왕이셨다. 조선을 안정시키셨다. 다른 신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왕을 몰아내셨다. 그것을 어찌 정당화하겠는가? 나라가 혼란했다. 어린 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핑계다. 수양대군의 야욕이었을 뿐이다. 한명회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과로 평가합니다. 세조 전하께서 조선을 강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정당함이란 무엇인가? 어린 왕 아래서 신하들이 권력을 다투던 것이 정당한가?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시각. 궁궐 밖 백성들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조 임금께서는 무서운 분이셨지. 그러나 나라는 안정되었소. 전쟁도 없었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죽인 왕 아닙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지. 하지만 뭡니까?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흙과 백으로만 나눌 수 없어. 다른 백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육진 개척에 참여하셨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땅을 얻었소. 나는 직전법 덕분에 세금이 줄었소. 하지만 단종 전하는 불쌍하셨어. 백성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사육신의 후손 박팽년의 아들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세조가 곧 죽는다 합니다. 무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세조가 옳았던 것입니까? 하지만 아버님은 목숨을 바쳐
단종 전하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충성입니까? 세조의 자기 평가. 세조가 정희왕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시오? 훌륭한 왕이십니다. 거짓말 마시오. 솔직히 말하시오. 정희왕후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행복?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괴로워하셨습니다. 세조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소? 그것이 당신의 벌이었습니다. 벌이라. 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맞을 거요. 나는 왕관을 얻고 평안을 잃었소. 양면의 역사. 한 젊은 학자가 기록을 정리하며 고민했습니다. 세조.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 그는 두 가지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록 1. 세조는 혼란한 조선을 안정시킨 성군이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국토를 넓히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다. 기록 2. 세조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다. 수많은 충신을 죽이고 어린 왕을 죽였다. 둘 다 사실이다. 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사는 어느 것을 기억할까? 세조의 마지막 톡백. 밤, 세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쁜 왕이었을까? 그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다. 법을 세우고 백성을 지켰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종을 죽였다. 충신들을 죽였다. 형님을 배신했다. 무엇이 옳았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역사. 어느 날 세조가 사관을 불렀습니다. 사관, 내가 물어보겠소? 말씀하십시오, 전하. 승자의 역사와 패자의 역사, 어느 것이 진실이오? 사관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오? 승자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패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하께서는 승자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패자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질문은 계속된다. 정희왕후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전하,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세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소? 모르신다고요? 다시 선택해도 같은 길을 갈 것 같소? 왜냐하면 세조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었습니까? 운명인지 선택인지 나도 모르겠소. 역사의 질문. 세조는 나쁜 왕이었을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조선을 안정시킨 성군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는 조카를 죽인 역적이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인생은 결과로만 평가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정도 중요한 것일까요? 성공했지만 불행한 삶과 실패했지만 떳떳한 삶.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1469년 9월 마지막 날들 세조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통증, 피부병, 그리고 깊은 피로. 60평생을 불태운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희왕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힘을 내십시오. 세조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힘이라. 이제 남은 것이 없소. 그런 말씀 마십시오. 괜찮소. 나는 이제 쉬고 싶소. 정희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조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당신은 내 평생 유일한 위로였소. 아들을 부르다 세조가 아들 훗날의 예종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다. 왕자가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 예, 아버님. 나처럼은 살지 마라. 왕자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왕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사람을 희생했다. 세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정당하게 왕위를 물려받는다. 그것을 잊지 마라. 아버님, 백성을 사랑하거라. 신하를 믿어라. 그리고 세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권력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왕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한명회와의 마지막 대화. 세조가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한명회 왔는가? 예, 전하. 한명회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우리 잘한 것일까?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조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유정난 말이네. 단종을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한명회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하. 자네도 모르는가? 전하, 우리는 나라를 위해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밤마다 저도 그들이 보입니다. 김종서, 박팽년, 단종. 세조가 한명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었네. 예, 전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명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단종의 환영. 그날 밤 세조가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단종이 나타났습니다. 환영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종아. 세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린 단종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나는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단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숙부님 스스로입니다. 세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숙부님의 벌입니다. 단종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단종아, 가지 마라. 하지만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죽음 전날 밤 1469년 9월 7일 밤. 세조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정희왕후가 곁을 지켰습니다. 당신,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말씀하십시오. 나는 좋은 남편이었소? 정희왕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하지 않소? 나 같은 남자와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정희왕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세조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평생 고마웠소. 마지막 독백. 세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법을 세우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이것이 내가 치른 대가인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조는 그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단종아, 내가 간다. 1469년 9월 8일 임종회가 떠올랐습니다. 세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희왕후, 왕자, 신하들이 병상을 둘러쌌습니다. 세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전하, 정희왕후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세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옳았을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왕관을 쓴 채 끝내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세조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하들이 곡을 했습니다. 세조 대왕께서 승하하셨다. 백성들도 애도했습니다. 강한 왕이셨다. 나라를 안정시키셨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종 전하를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역사는 양면을 기록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장례가 끝난 후 정희왕후가 혼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답을 찾지 못했지요. 나는 옳았을까?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정희왕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당신은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역사의 기록사관이 마지막 기록을 썼습니다. 세조 제위 13년. 강력한 왕이었으나 찬탈로 왕위에 올랐다.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사관이 붓을 멈췄습니다. 그는 성공한 왕이었는가? 실패한 왕이었는가? 역사는 아직 답하지 못했다. 50년 후 어느 서당 젊은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조는 나쁜 왕입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생각해보거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해도 되는가? 학생이 고민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조는 강한 왕이었지만 행복한 왕은 아니었다. 성공했지만 편안하지 못했다. 그럼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 왕관을 얻었지만 영혼의 평화를 잃었다. 엔딩. 우리에게 남은 질문. 세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가장 편히 살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업적을 남겼지만 죄책감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권력을 얻는다면 평안을 잃어도 괜찮습니까? 세조는 마지막까지 물었습니다. 나는 옳았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도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평생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